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홍해를 위협해온 예멘 후티 반군 근거지에서 이 대규모 폭격을 가한 지 하루 만인 현지 시간으로 13일 추가 공격을 단행했는데요. 미국은 레이더 시설 가운데 한 곳이 홍해 해상 교통에 여전히 위협이 된다고 보고 추가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추가 공격은 미국이 전날 영국과 함께 예멘 수도 사나 등에 있는 후티 근거지에 대규모 폭격을 가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인데요. 일단 이날 레이더 시설에 대한 공습은 미국의 단독 작전이었다라고 당국자가 설명하고 있고요. 폭격 이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경우에 확실하게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에 대해서 전방위 보복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관련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좀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해운주가 아닌 물류 쪽으로 좀 반응이 왔었는데요. 동방이나 인터지스 그리고 그 외에도 해운 종목이 흥하해운 STX 그린로지스까지 동반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한항공이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데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5월 유럽연합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게 됐을 때 유럽과 한국을 오가는 주요 여객과 화물 노선의 독과점 가능성을 들어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분리매각과 아시아나항공과 중복으로 운항하는 유럽 4개 노선의 운수권, 슬롯을 국내 LCC에게 넘기는 방안 등을 담은 시정 조치안들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오는 다음 달 14일이죠. 기업 결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집행위 내부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더라도 최종 기업 결합까지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쟁당국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항공주도 보실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까지 함께 흐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금 판매했던 홍콩 H지수의 기초 ELS 상품이 불과 닷새 만에 1,000억 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되며 우려했던 ELS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가입이 집중됐던 2021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홍콩 H지수가 상당히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기 상환 사례 가운데 최고 원금 손실률은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를 앞둔 관련 상품 규모만 10조 2천억 원 이기 때문에 H지수가 이례적으로 폭등하지 않는 한 이 손실 규모는 절반인 5조 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홍콩 H지수가 2021년 상반기에 65에서 70% 수준까지는 올라와줘야 일단은 원금 손실을 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당국도 홍콩 H지수 연계 ELS의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불안전 판매 여부까지 함께 파악할 방침인데요. 약간 시장이 좀 흔들림의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추이를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GM과 포드를 제치고 판매량 기준 첫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연간 기준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2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1위는 테슬라였고요. 3위는 75,883대를 판매했던 GM, 4위는 72,608대를 판 포드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엔 58,028대를 판매하면서 테슬라, 포드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했는데요. 지난해 판매량이 무려 63%나 늘면서 2위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일단 지난해 아이오닉5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7.6% 늘었고요. 니로 EV, 코나 EV도 각각 판매량이 같은 기간 48%, 96%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던 아이오닉6는 거의 13,000대가 가까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10년 만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세단이나 SUV 같이 여러 모델의
모델의 전기차를 출시하게 된 것도 한 영향을 줬고요. 그 외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리스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점도 판매량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전체 전기차 판매의 40%가량을 리스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릴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LG전자가 미국의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미국의 충전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이번에 LG전자가 미국의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첫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을 설립해 문을 열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LG전자의 텍사스 공장은 연면적 5,500제곱미터의 규모로 연간 약 10,000대 이상의 충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은 북미 시장을 겨냥하게 된 충전 시장의 허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LG전자가 자회사인 하이비 차저를 통해서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기 생산을 본격 시작한 이래 첫 번째 해외 생산 공장입니다. 일단 이 공장에서 만든 충전기를 충전소의 운영업체들과 협력해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충전 사업을 아시아나 유럽 같이 글로벌 무대로 넓힐 생각도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LG전자 최근에 신사업을 상당히 좀 많이 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함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실까요? 지금 재계순위 30위권의 소재 에너지 기업 OCI그룹과 국내 5위권 제약사 한미약품그룹이 통합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임종윤 한미그룹의 장담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에 경영권 분쟁으로 확산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한미그룹 오너가 2세의 3남매 중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OCI 한미통합 계획 발표 이튿날인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미 측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고지나 이 정보, 자료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면서 향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두 그룹의 통합은 한미그룹의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의 부인인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 모녀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 차남인 임종훈 한미헬스케어 사장과 임종윤 사장,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이 좀 사장이 배제가 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미사이언스 최대 주주인 송 회장이 사실상 이번에 지분 맞교환을 통해서 3남매 가운데 임주현 사장의 경영권 승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장남이 반발하는 구도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3남매의 지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가지고요. 만약에 장남과 차남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통합으로 출범하겠다, 통합을 밝혔던 이런 소식들 경영권 분쟁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시간에서도 소폭 반응이 있었는데 OCI홀딩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OCI까지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